오늘 본격적으로 시민 면접 대상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보령서천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장동혁 지원자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예. 이번 보령서천 보궐선거에 출마한 장동혁입니다. 고향에서 제 정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입법, 행정, 사법 여러 경험들을 고향에서 쏟아부을 각오로 이곳에 왔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아니요. 아직 좀 어색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카메라가. 예. 웃음은 아주 100점인데. 예. 얼마 전에 이사 오셨죠? 네. 얼마 전에 공천 신청하기 얼마 전에. 예. 예. 고향에는 얼마 만에 오시는 거예요? 꽤 오래됐죠? 사시는 걸로 그냥 사시는 들르는 걸로? 것만. 사는 걸로는 한 35년? 아, 이거 고등학교 때 떠나셨죠? 그렇죠. 아, 예. 참 오래만 오셨어도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 마음의 고향이고 살았던 곳이니까 늘 관심이야 뭐 늘 갖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관심도 있고 뭐 부모님 계시니까 왔다 갔다 하고. 부모님 예. 계시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금의 환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고향이 입혀주는 비단 옷을 입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직은 금의 환영 호소인 정도? 호소인. 그렇죠. 네, 호소인 정도. 많이 듣던 단어 같은데 굉장히 금의 환영 호소인. 예. 앞으로 중요한 그 어휘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이제 재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네. 내셨으니까 그 도전하시는 이유 또 동기 뭐 이런 거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여러 언론에서 이미 보도도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정치를 대전에서 시작했고 뭐 대전이 제 정치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2020년 1월 이후에 정치 시작하고 나서 시당위원장, 당협위원장 그리고 대선 또 시장 준비하면서 사실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번에 여기 보령서천 지역의 보궐선거가 생겼고 저희 당으로서는 지금 뭐 의석수가 한 석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경쟁력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뭐 재선, 3선, 올해 국회의원 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런 인재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당의 여러 가지 사정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어우러져서 제가 당으로부터 이제 이쪽에 출마할 부름을 것을 받아서 권유받았고 저도 고향에서 정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것이겠다. 또는 또 좀 당이 필요로 할 때 당에 기여해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국회의원은 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든 국정 전반을 다루는 정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보면 고향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곳에서 한번 다시 시작하자 그런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좋으시네요. 저 목소리만 들리는 내용도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목소리만 들리는데 얼굴 안 보이시고 얼굴도 보이죠. 뭐 최근에 듣던 가장 서운한 소리네요. 이 라디오 방송자인데 얼굴은 안 보이고. 아니 근데 얼굴은 그냥 보고 있으니까 자연스러운데 목소리까지 좋으시니까. 네, 얼굴 안 보이고 목소리만 저는 약간 이렇게 그 하이톤이어서 그 늘 목소리에 대해서 참 컴플렉스가 있는데 갑자기 아까 얘기하실 때하고 다르게 또 소감 얘기하더니 제가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질투가 나는데. 진행하시죠. 자,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굉장히 여유로우신데 오늘 면접이 여러 지금 면접 중에서 지금 뭐 긴장 없이. 아니요. 지금 다리는 엄청 떨고 있어요. 후드를. 예. 안 보여서 그렇죠. 이거 안 보이죠? 다행이다. 저게 바로 여유입니다. 얼굴이 얼굴의 목소리의 여유까지 참 자, 질문. 속상합니다. 네. 얼마 전까지 사실은 대전시장을 준비하셨는데요. 네. 가슴 아픈 얘기지만
당내 경선에 죄송합니다. 컷오프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두 분 말씀하실 예. 때 하시는데 그러면서 쉬운 용어로 컷오프가 뭔지 지금 시청자 잘렸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죄송합니다. 더 가슴 아니 그게 아니라 만드시고. 아니 좀 정확한 아니, 표현이죠. 저 이해하기 힘들어도 컷오프가 난 것 같아요. 다시 들으니까 죄송해요. 컷오프로 해주세요. 예. 아, 예. 이렇게 될 거를 모르셨던 것 같아요. 컷오프로 저희들은 해주세요. 좀 적나라합니다. 아니 좀 더 뭐 좋은 표현이 있나? 아니, 뭐 약간 뭐 고배를 아쉬움이 남는다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훅 들어오시네. 아유. 지역도 네. 대전에서 또 보령서천으로 또 네. 선회하셨어요. 좋은 표현. 보령서천으로 선회하셨고. 예, 예. 근데 도전하는 자리가 또 단체장에서 국회의원으로 네. 바뀌셨습니다. 네, 네. 이 자리에 따라 입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런 또 비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응 시장님 한 말씀 좀, 이거는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얘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국회의원 출마할 때는 중앙 정치를 하면서 국가적인 아젠다에 대해서 제가 다루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대전에서 정치를 하면서 이제 대전의 정치 상황, 그리고 또 대전의 현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새롭고 좀 참신한 인물이 나와서 대전에 좀 새바람을 불어넣고 예. 대전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역동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대전시장을 시작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당의 사정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고향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단체장이 됐든 아니면 국회의원이 됐든 그게 뭐 그 구분이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국회의원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면 지역이 어디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가적 아젠다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상황보다도 당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다만 처음에 대전 시민들하고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이쪽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뭐 다시 한번 또 사과를 또 한번 하신 거잖아요. 사실 왜냐하면 정치인이 참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사실은 대전에서 국회의원을 나왔다 단체장 나오는 문제하고 또 대전에서 선거구를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 과정에서 좀 고민과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으셨어요? 가장 큰 것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민들하고 약속을 일단 깨고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크게 보면 지역구를 한번 바꾸는 것이지만 그 중간에 아까 좀 세부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에서 자치단체가 갔다 다시 이제 원래 이제 국회의원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저는 어쩌면 저의 정치적 큰 모험이고 큰 위험한 도전이고 어쩌면 이것이 여기에서 이제 그렇죠. 잘못된다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좀 위험한 도전이긴 하지만 뭐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으니까. 예. 그다음에 당의 부름이 있으니까. 예. 뭐 그래서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네. 콕 찍어서. 벌써 넘어가요? 더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예, 없습니다. 다음 하시죠. 두 분 관계가 원래 이러시군요. 예. 톰과 제리인데 제가 늘 당하는. 제가 사실은 국장입니다. 여기 팀장입니다. 그러면 인사고과 잘 부탁드립니다. 서열이 거의 없어요. 톰이신가요? 제리. 여기서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뭐 중앙정치하고 지방 행정하고 큰 차이가 없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자리다.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부분이 있을 다른 거예요. 부분이 있죠. 그러면 향후에 그 다른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하고 또 향후에 중앙정치에 중앙정계에 진출하시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처음 시작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뭐 바꾸면서 여러 가지 있지만 큰 틀에서 두 가지는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의 목표는
변화다. 변화. 국민이 원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네. 그거에 주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어떤 정치를 하든 진정성을 가지고 하겠다. 그 두 가지 틀에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두 가지를 제가 잘 지켜나간다면 지금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조금 오해하거나 아니면 서운하신 부분이 있거나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뭐 다 커버가 될 것이다. 부식시킬 수 있다. 좀 자꾸 이렇게 용어에 대해 좀 이렇게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그 때때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네. 많이 오기는 해요. 네. 근데 참 어려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 현재 서 있는 자리에서 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겠다고 저 개인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예. 말은 참 정리 잘해. 요거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정리. 아이고. 앞으로 그렇게 정리. 제가 또 궁금했던 게 뭐냐면 또 부장판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사법부에서 오래 일을 하셨는데 또 입법부에서 이제 입법 활동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당선이 되면. 네. 그 사법부하고 입법부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또 판사로서 일하셨던 이력이 국회의원에게 하나씩. 네네네. 이제 사법부하고 입법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정치를 결심하게 된 것도 사법부와 입법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사회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사회 문제의 변화에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맨 마지막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입법은 국가적인 아젠다를 만들어내서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데 15년, 16년간 그런 소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것도 물론 국가 발전에 필요한 부분이고 국가의 기능 중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긴 하지만 이제는 제가 했던 행정 경험과 사법 경험 그것을 그리고 또 국회에서 2년간 파견 판사를 하면서 입법과 예산 과정을 지켜봤고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제 좀 국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 앞에서도 끌고 가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정치를 결심하게 됐고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아닌가. 여기는 지키는 역할, 여기는 앞에서 끌고 가는 역할. 근데 판사로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경험도 있고 판사로서의 경험도 있고 근데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법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앞에서 끌고 가느냐 아니면 그 법을 해석해서 지켜나가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입법부에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아우러진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장점이 많다. 근데 사실 빠진 게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행정부도 있잖아요. 행시도 됐잖아요. 그래서 잠깐 행정 역할도 하셨잖아요. 행정부에서 6, 7년간 근무. 그렇죠. 그러니까 딱 얘기가 되네. 그 입법부에서 끌고 가고 그걸 실행을 해보는 행정부에 있었고 그걸 지키는 사법부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고 각 부처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 행정을 빼놓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굉장히 섭섭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리도 이렇게 좀잘좀 긍정적인 오늘 뭐 톰의 지원만 받으니까 좀 그래요. 근데 제리분께서도 저는 여참을 잡아먹히기 때문에 저는 섣불리 발언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판사만 기억하지 이 행정부에서 있었던 그 부분들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입법, 사법, 행정의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니까 그런 차이점들과 그런 장점들이 있구나. 그런 장점들을 어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그 어필하기보다는 그 사법부에 더 오래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지역구 바뀐 것만 자꾸 보수적으로 지금 그것만 지키느라고 너무 어려우신 거 아니에요? 좀 다른 선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따 조언을 좀 해주세요. 제리분께서는 뭐 그거라도 좀 우리 면접관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왜 저도 국회에 파견 나갔을 때 그때 한나라당 쪽에 그 상당한 그 역할을 했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국회에 파견 나갔을 때 파견 판사로 나갔을 때 그것하고도 지금 이번에 2번으로 나온 것하고도 연관이 좀 있으세요?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기사를 찾아보면 또 민주당 쪽하고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한데 저는 정치에 있어서 특히 정당 정치에 있어서 물론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장 큰 부분은 아니더라도 각 정당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기본 노선이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잘못 선택하면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참 정치하기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라도 나한테 맞는 옷을 입자. 21대 총선에서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특히 판사 출신들이 많이 출마를 했고 민주당으로 가신 분들은 다 당선됐고 저 혼자 낙선했습니다. 그 당시 자유한국당 선택. 그리고 그 당시에 탄핵 이후에 당의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은 나한테 맞는 옷을 입고 시작하자. 빨간색 옷, 빨간색 옷. 예, 빨간색 옷으로. 예. 그래서 뭐 시작하게 된 것이지. 뭐 국회 파견 판사였을 때 특정 정당하고의 그런 관계나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출마하고 또 당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죠. 파견 판사 나갔던 게 그게 몇 년이시죠? 2017년인가요? 17년. 그럼 그때부터 이제 정치의 뜻이 있었던 거네요? 그건 아니고 파견 판사는 저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근데 예. 안 맞는 그 의사와 관계 없어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게 국회 파견 판사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네.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행정처와 행정처 심의관과 국회 파견 판사는 예, 지원을 받지 않고 그냥 가 그러면 이제 가는 근데 건데. 갔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정치하고 연결된 거네요. 어쩌면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긴 것도 그 시기에. 또는 이제 또 거기에 계신 인연을 맺은 많은 분들이 정치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유를 받는 계기도 되고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해지고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빨리 입법부로 가야겠네요. 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너무 늦어지면 이미 17년부터 마음을 먹고 했는데 좀 늦은 경향이 있긴 하네요. 네.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이슈입니다. 네. 그 도전하시는 입장에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젊고 새로운 인물이다. 그다음에 네. 변화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젊고 새로운 변화. 요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요것이 먹힐 것 같아요. 고령서천에? 젊고 새롭다, 그러니까 새롭다라고 하는 것, 젊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기가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초선은 사실은 국회에서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든지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선의원 정도가 되면 상임위 간사를 하게 되고 삼선의원 정도가 돼서 상임위 위원장을 하면 어느 정도 국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지역으로서는 뭐 된다는 보장은 없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지금 누군가 출마한다면 3선, 4선 계속해서 하면서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너무 나이가 많은 분이 시작하면 초선? 그 이후에는 뭔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닫혀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역동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일하기도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젊고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씨를 뿌릴 거면 싱싱한 씨를 뿌려야 된다. 예, 맞습니다. 혹시 돌려가기입니까 지금? 돌려가기는 이번 아니고요. 선거에서 나서로- 약간의 상대를 겨냥한 얘기인가요 혹시? 펴놨어요. 네, 알겠어요. 뭐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무슨 예, 얘기인지 예, 이해했습니다. 네. 예. 젊은 시, 빠르시네요. 젊은 시. 그러면 판세하고 관련해서 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네. 선거에? 네. 어느 정도나? 저는 이번 선거 결국 구도 싸움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원하는 바이기도 하죠. 예. 결국은 지금 이 보령 서천만 놓고 본다면 여당 그리고 그 대통령이 우리가 이제 충청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윤 대통령. 우리가 이제 그동안 기대했던 열망을 안고 있는 대통령이고 보령 서천 지역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했던 국회의원이 지금 도지사로 나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만 된다면 보령 서천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게 같은 대통령과 같은 여당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도지사나 또 시장 군수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하더라도 예산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으면 힘든데 그러면 그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데 연계성 이 연계성을 가지고 하나의 축을 만든다면 보령서천만 딱 놓고 본다면 보령서천이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빨간색 페인트로 그냥. 예, 빨간색 페인트로 예, 칠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보령서천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냉면도 빨간색, 국수도 빨간색, 뭐 모든 식당에 가면 이제 다 빨간색으로? 예,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령서천이 빨간색으로 바뀌는 날이 그러니까 이제 네. 찾아봐야겠네요. 예. 근데 이제 김태흠
어쨌든 전 의원이 네. 그 임기 어쨌든 그 국민들은 아니면 이 저 보령 시민과 서천 국민들은 너 4년 동안 국회의원 잘해라 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약속을 하고 4년간 임기를 주고 하라고 했는데 중간에 나간 거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보령 서천 이쪽 그 주민들의 생각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아쉬움은 있죠. 네. 그렇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아쉬움을 상쇄하고 남을 만한 더 좋은 긍정적인 것들이 있다.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로 간다면 보령 서천 출신의 도지사가 생기는 것이고, 3선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고 결국 3선을 했지만 가면서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계속해서 좁혀지면서 네. 어느 정도의 정치적으로서 피로감도 있었는데, 근데 새로운 인물이 와서 새롭게 이 좋은 기회에 국회의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재선 3선에 도전하면서 지역 발전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에 새롭게 인물을 교체하고 바톤 터치를 한다면 지역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위기이고 좀 아쉬움은 있지만 더 좋은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령 서천 유권자들로서는 그래도 충분히 아쉬움을 뒤로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아닌가. 아주 좋은 논리 같으네요. 김태형 의원은 약간 많이 해먹었으니까 좀 가시고 이제 좀 새로운 사람이 오셔야 된다. 아니 뭐 해서 드셨다. 우리 김 기자님이 많이 하셨죠. 모두 까기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뭐 잘렸다. 근데 그 시기가 절묘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시기가 절묘했다. 예. 김태환 의원님이 사실 하시려고 하면 뭐 5선, 6선 못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국회의장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다 하실 수 있죠. 네, 예. 그렇지만 그 현명한 시점에 후배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예.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고 예. 그게 바로 장동혁 지원자. 장동혁 예. 우리 이제 후보다. 예. 그 얘기인가요? 예. 순간적으로 약간 위험수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했어요? 저는 뭐 아주.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역시 나였다. 역시 지금 시기가 나에게는 절호의 기회고 네. 나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네요. 아까는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이제는 그 정리의 역할을 제이님께서 제가 할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후보들을 만나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요 시민 면접, 도민 면접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많이 웃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쟁점에서 지금 이제 세 번째 판세 분석하는 부분인데 아까 지금 도지사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네. 근데 얼마 전에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천안에서 네. 박완주 의원의 네. 성비위 이 사건은 비위라는 성비위 네, 이제 좀- 공식 명칭은 현재는 성비위입니다. 저는 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뭐라고 하셔야 돼요? 아니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셔야 네, 되죠? 여기까지. 막상 물어보시면 어려워서 성비위를 정리하면서 그래서 제명이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특히 충남 지역에 이 영향이 어떻게 좀 많이 미치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기 전과 후에 여론조사 네. 특별한 어떤 다른 사실 큰 변수가 변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보면 그것이 이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이쪽으로도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을 다니면 이제 천안 지역이고 여기는 해당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같이 이제 나열해가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파란색에 실망한 분들. 예. 그리고 이제 그것과 또 다시 이제 검수완박을 전혀 관계 없는 거지만 검수완박으로 실망했는데 이것까지 터져서 진짜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보면 이 지역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우리 장 지원자님이 밖에 나가서 저 검수완박에 실망 많이 하셨죠. 근데 이번에 또 이것도 터졌잖아요. 참 거기 민주당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신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취재 많이 하셨네. 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취재 많이. 근데 그게 많이 먹히고 있는 거 같죠? 취재 많이 하셨어요. 이게 우호적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비판적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도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꼭 이게 3선 하시고 4선 도전하시는 분 같이 이제 하시네. 아까 이제 아닙니다. 처음 분위기는 거의 초선 네, 이렇게 관계가 크게. 알겠습니다. 그 공약 중에 첫 번째 보령 대전 보은을 잇는 네네. 그 고속도로를 개통하시겠다고 했는데 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지금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빨리빨리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국회의원의 역할, 공약에 관한 저의 간단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뭐 어떤 국회의원이 할 역할과 뭐 시장 군수가 할 역할, 시의원, 구의원들이 할 역할이 이제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도지사 할 역할이 따로 있고 이제 각 어떤 도시의 그림을 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들은 주로 단체장들이 하는 거고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 색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필요 있다면 그것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도로 건설 이 부분도 이 계획이 오랫동안 있었고 염원이지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조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미에서 공약을 담았습니다. 그 이 보령이 사실은 서천보다 오지라는 말이 지금 나오잖아요. 왜냐면 서천은 고속도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어져 공주 서천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게 그 우리 김태원 의원도 김태흠 의원님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우리 장동혁 지원자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김태흠 도지사, 국회의원 이렇게 된다면 이 라인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고 대전에 오셨을 때도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흠 도지사가 되면 충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번에 보령시장 개소식에 성일종 정책위 의장님이 오셔서 보령시장 우리 국민의힘 보령시장이 당선이 되면 보령의 예산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예, 그런 뭐 부분에서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령 해저 터널이 있지만 그게 생각만큼 큰 기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보령 해저 터널을 보러 오려면 이 해저 터널이 오는 데까지 영원한 교통이 불편합니다. 아까 가장 오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변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 중에서 특히 교통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양관광, 저쪽에 서천의 생태관광, 물론 서천도 해양관광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오늘 긴 시간 동안 잘 들었습니다. 그 시민 면접 치르시느라고 정말 많이 쓰셨고요. 이제 정말 한 2주 남짓 남았죠? 그냥 바쁜 선거운동 하시느라고 또 정말 힘드시겠지만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그 최종 결과는 어쨌든 6월 1일 날 보령 시민과 서천 군민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희들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